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고평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히로님 드디어 또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네, 마이클 싱어와 뭐 다 졸업을 하고 이제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사이토 히토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6화죠. 예. 네, 46화 사이토 히토리. 네, 되게 오랜만에 새로운 선생님을 또 뵙는 것 같은데, 예. 네, 이 사이토 히토리 1% 부자의 법칙. 네, 이거를 언제 읽으셨을까요? 보피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딱 이 시점에서 1년 전에, 네,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읽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제 기억하기에 좀 얇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얇은 책이어서 부담 없이 읽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 다시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역시 얇다 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벌써 다 읽어가지고 네, 네, 그렇지만 뭐 좋은 내용들이 역시나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 1년 전에 제가 이제 보피님의 한 커뮤니티에서 보피님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넌지시 추천을 드렸던 그 책인 것 같은데 이제 예, 1년이 지나고 함께 이 책에 대해서 나눠지게 되는 이 시간이 참 감회가 새롭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추천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책인데 또 1년 뒤에 그때는 뭐 생각을 못했던 예, 새로운 네. 어떤 컨텐츠에서 함께 또 나눠볼 수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이토 히토리. 제가 사실은 이 사이토 히토리 분의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저희 이제 두 남자의 예, 깨달음에 그런 그 성공인들이 그 얘기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영상 스승님들이 그런 예, 영상 하나 올릴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얼굴이 나온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그 오디오로 된 그런 강의 같은 게 이제 막 있어가지고 한번 다운을 받아서 예,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예, 있으면 이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지금 자막을 달아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 한번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최초 아니겠습니까?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예. 네, 거의 최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실존 인물이죠. 사이토 이토리. 예. 네, 네, 예. 목소리만 계속 있으셔가지고, 네. 예. 그리고 이 사이토 히토리 분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제가 사실은 그 제 아내한테 사이토 히토리라는 책 한 세 권 정도, 네 권 정도 원서를 사서 예.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1년 전에 이제 같이 읽었는데, 예. 거기서 그 또 이제 우스갯소리를 재미로, 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여자친구였죠. 예, 결혼하기 예. 전이었는데, 그때 그 친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예. 이제 할머님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가족끼리. 근데 예.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아내는 그냥 이제 이 책을 나한테 선물을 예. 해줬다 하고 이 사이토 예. 히토리의 책을 딱 보여줬대요. 예. 그랬더니 예. 좋은 사람이다라고 바로 각인이 됐던 그런 그런 재미있는 사연이 대화가 있군요. 있습니다. 오. 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역시 책을 선물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또 그런 좋은 또 사건들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책 네, 선물은 참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긴장을 예. 많이 했는데 이미 책으로 그렇게 좀 장벽을 허물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상 통화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참 이미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통하는 그런 게 살짝 보인 것 같아서 또 네, 뿌듯한 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딸은 없지만은 만약에 딸이 이제 네, 결혼할 그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이 책을 선물해 줬다. 근데 이제 딱 책이 이제 뭐 사이토 이토리의 책이라든지 뭐 마이클 싱어의 책이라든지 뭐 그런 책이라면은 이 친구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음,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 딸과 살아감에 있어서 좀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런 거를 느끼려면은 그 가족분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셨다라는 거는 그분들도 예 아마 사이토 네. 히토리를 책을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접하셨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일본인들한테는 이제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고 되게 저명한 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음,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바로 저희가 이제 얘기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예, 대해서는 사실은 제 첫인상 같은 경우는 되게 읽기 쉽다. 되게 술술술 읽히고 또 이 단락단락들이 짧게 짧게
이렇게 예. 끝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도 굵직굵직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네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아직 못 읽어 보셨다면은 서점에 가셔 가지고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일단 얇습니다. 예, 얇은 책이고 잘 읽히기 때문에 또 내용 말씀해 주신 대로 굵직굵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예, 저도 굉장히 좀 잘 읽혔던 책이에요.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인들이 쓴 책, 그러니까 뭐 좀 성공하신 분들이 쓴 책은 약간 번역이 좀 비슷한 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음, 뭐 이렇게 친한 뭐 후배나 아니면 네, 뭐 친한 동생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막 약간 이런 네. 식으로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책이 이제 뭐 장사의 신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음, 이 사이토 이토리 1% 부자의 법칙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결이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저도 잘 읽었고 오늘 저희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네, 네, 제가 좀 느끼기에는 사이토이토리는 부자가 지금 되었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영성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느 정도 네,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깨우치신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시는 네, 얘기가 사실은 마이클 싱어가 하는 맞아요. 얘기가 비슷합니다. 예, 네, 맞아요. 되게 재밌는 지금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저랑 이제 보피님이 1년 전에 이 책을 접했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마이클 싱어도 몰랐고, 여러 영성 스승들을 읽지 않았을, 바림젤란드도 그렇고요. 그 예, 당시였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이 그쵸, 팟캐스트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미 쌓아둔 그런 영성 스승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퍼즐처럼 또 음,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되게 이제 감회가 또 새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좋습니다. 그러면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제가 먼저 한번 예,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 간단한 것부터 한번 예, 얘기를 드릴까 해요. 뭐냐면요, 자존감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자존감이란 그래서 21쪽에 자존감이란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네, 음, 되게 당연하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끔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 이제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스스로 소중한 존재인가, 예,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되게 간단한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사이토이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에 예, 대해서 나는 과연 소중한가,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음, 왜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좋은 예.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여기서 네, 포인트는 깨닫는 거, 예, 요게 포인트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걸 들어가지고 네, 내가 스스로 소중한 존재이다. 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 주입해서 아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네,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았을 때 자존감이 올바르게 쓴다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자존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내가 항상 그렇게 음, 느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 저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제 좋아할 때 그때 자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 그거를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예, 좋아하고 내가, 하고 있구나. 그게 거기서 사실 이제 소름과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예, 되게 이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그때 제 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사이토이토리의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네. 핵심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고. 예. 네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본질적인 거는 간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덧붙여서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본질은 단순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복잡한 것에 끌릴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네. 사이토이토리는 워낙에 단순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본질인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잡해 우리가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보면은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하고 간결한 것으로 충분한데 왜 길고 복잡한 것에 그토록 끌릴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왠지 그거 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있어빌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네. 그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순함은 무지함으로 착각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네.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좀 무지한 거 아닌가 이런 음, 착각을 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반면 네. 복잡함이라는 거는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뭔가 통제를 잘 하고 있구나 그 상황 자체를 음, 이제 그렇게 네.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요인과 선택지를 고려할수록 많은 그런 요인하고 선택지를 고려할수록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막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뭔가 좀 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무언가 음,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구나. 이제 네.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복잡성에 더 끌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이렇게 항상 좀 단순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이토이토리는 그 본질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저 또한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단순함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함에 끌리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삼스카라는 단어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삼스카라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복잡함에 네. 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혹시 삼스카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왜냐면은 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삼스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면서 계속 그 지층이 쌓이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필터링이라고 해야 될 게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필터링.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필터링이 두터워져서 무언가를 음, 보면은 그 펜을 보면은 바로 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펜은 뭐 좋은 펜, 나쁜 펜 혹은 잘 안 네, 써지는 펜 이미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어, 이제 접하는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맞습니다. 네. 아니면 뭐 포스트잇처럼 뭐 좀 많이 내가 라벨링을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가령 뭐 아까 얘기한 어떤 뭐 비가 내리는 상황이다. 그 상황은 사실은 자연 속에서 아무런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내 과거에 비가 오는 날 굉장히 어떤 힘든 경험이 있었다라면은 내가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죠. 포스트잇으로 비가 오는 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 이렇게 포스트잇로 딱 딱지를 붙여놓으면은 이제 비가 오면 괜히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삼스카라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이토이토리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저도 좀 나눠볼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단어를 좀 다르게 사이토이토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37페이지에 보면은, 좋은 말, 이렇게 좋은 단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 가령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행복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기회를 끌어당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회가 딱 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네, 못할 것도 없지. 못할 것도 없지를 계속 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회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말은 기회를 붙잡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난 참 뭐 행복해라고 하면은 기회가 오고 못할 것도 없지 않으면 기회를 붙잡고 이제 그다음 결말이 나야 되지 음, 않겠습니까? 그다음 결말이 난 참 풍족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붙잡고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잘 해결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삶에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많이 이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음, 공감이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나는 참 행복해라고 뭐 입에 달고 살지는 않지만 그냥 약간 패시브 스킬처럼 그냥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뭐 아,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기회 같은 게 옵니다. 근데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때로는 그 기회가 너무나 큰 거 같아가지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 음, 같기도 하지만 네, 계산을 또 많이 해보면은 못할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예, 못할 것도 없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기회가 붙들어지고 거기에서 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참 여러 리소스가 있구나. 난 참 풍족하구나. 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요청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내가 또 다행히도 뭐 그러한 능력을 일부를 가지고 있구나. 와, 참 네, 나는 리소스가 풍부하다. 난 참 풍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네, 뭐 누군가는 뭐 비용을 들여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난 참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 기회들이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더 잘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았던 경험이 예,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사이토 이타리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면 아, 그 기회에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하다가 또 그 기회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난 참 풍족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일이 아무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그 못할 것도 없지 여기에 동그라미를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못할 것도 없지가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못할 것도 없지를 그냥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을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보편이 방금 얘기하시면서 많은 공감이 들었는데 그런 기회가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올 때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시도조차 못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못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 중요한 그런 호라고 좀 저는 느껴지거든요. 못할 것도 없지. 네, 못할 것도 예, 없지. 음, 그러면서 그냥 해보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네, 너무 이렇게 그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중시키면은 거기서부터는 이 책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이 노력에 대해서. 네, 제가 네, 스무스하게 바로 얘기를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 50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노력의 예, 부작용.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네, 뭐 게임 끝났죠. 바로 이 그냥 두 문장이면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가 무언가를 쟁취하려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할 예, 때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때 부담스럽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냥 그것을 하는 함에 있어 즐기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 저도 그 50쪽 말고 저는 이제 49쪽에 있는 노력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노력이란 뭘까? 이, 여기 사이트 히스토리가 너무나 쉽게 적어놔요. 노력이란 건 뭔가? 노력이라는 거는 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네, 적이 없는데, 이걸 읽으면서 49페이지에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걸 해서 막 노력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어떤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 네, 막 할 때는 그 노력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력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노력을 한다. 뭐 네, 가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연인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너무나 좋을 때는 아, 내가 너랑 잘 지내기 위해서 나 노력을 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냥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내가 그 사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참 너하고 사이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데 너가 그걸 알고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음,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노력이라는 건 뭐냐? 라면은 사이토이트가 딱 얘기하는 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죠.
예, 이렇게. 네. 네. 이, 근데 참 이 부분도 읽으면서 그 저희가 그동안 읽은 책들의 바dim젤란드나 마이클 싱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애쓰지 말라. 네. 예. 그런 얘기들인데요. 제가 그 요즘에 이하영 작가님의 그 인터뷰를 보고 좀 예.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스크린샷에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되게 이름이 좀 어려운 그 뭐였죠? 브라키스톤? 트론? 아, 네, 음. 제가 그 제대로 올려드리겠지만 그 A에서 B로 공이 네. 떨어지는데 위에서 이렇게 예.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과연 예. 이 공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질까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는 지금 우리의 나고 B는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곳, 내가 그리고 있는 음.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이 그러면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낫냐, 아니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게 낫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바로 이하영 작가님은 이 파란색 공 이를 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곡선으로 예. 떨어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곡선으로 떨어지는 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 어떻게 은유를 해서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곳까지 B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음. 파란 공을 보면은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B까지 가속력이 더 붙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예. 뭐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할 때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이토 히토리의 그 노력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부분과 되게 부합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노력과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또 많이 한다고 꼭 노력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사이토 히토리가 얘기했는데 공감이 많이 되고요.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노력을 막 하실 때 잘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또 안 됐을 때는 굉장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바로 노력의 양면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이거에 대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력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해서 하면은 억지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뿌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사실은 힘들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오고 거기서도 이제 실패가 생기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아예 그 뿌리 자체가 나는 이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애를 써가면서 돈을 벌 거야. 네, 그것과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가끔은 노력을 하면서 가끔은 힘들 때 그때랑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예를 그냥 들어보려면은 제 삶에 대해 속에서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넌지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블로그를 쓰는데 제가 사실 1년을 좀 이상을 썼어요. 건강 예, 블로그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 이제 뭐죠? 그 티스토리라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창업 아무튼 그런 무자본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1년 이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0개 이상의 한 300개의 포스트를 적었던 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썼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애를 쓰면서 했던 거고, 내가 음, 한 번도 즐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자체가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애를 쓰면서 내 자체가 애가 된 거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이 이후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좀 더 좋아했으면은 그거를 더 딛고 더 앞으로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이 좋습니다. 본질적인 네. 것을 알아야 된다. 네. 네. 블로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돈을 버는 뭐 방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블로그를 수익성으로 하려면은 뭐 특정 뭐 이슈성 키워드로 뭐 작성을 네.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걸리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슈성 키워드에.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 되는 걸 하려면은 돈 되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광고를 클릭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뭐겠습니까? 가령 뭐 지금 현재 어떤 게 굉장히 이슈다. 뭐 어떤 뭐 태풍이 왔다. 그럼 그 태풍에 대해서 갑자기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근데 네. 내가 평상시에 그렇죠. 태풍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를 저 같은 써가지고 경우, 예. 네네. 저 같은 말씀하세요. 경우는 이제 네. 나를 잘 몰랐던 거죠. 그 네.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네. 날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연예인이 누구랑 결혼을 했다, 누구랑 헤어졌다. 이런 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써야지만 이제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를 나의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공부하면서 관심 없는 거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쓰고 네. 거기서부터 수익을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인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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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속성 그리고 축적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네.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축적이 되었을 때 1년을 했을 때 그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슈성 키워드로 글은 잘 쓸 수 있겠지만요.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가령 뭐 이슈성 키워드 아니지만 내가 진짜 어떤 뭐 초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럼 초밥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어쩐 날에는 뭐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날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지속할 수 있겠죠. 이 지속에 이 지속성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했을 때 새로운 기회들이 올 수 있고 그 기회들이 어쩌면 뭐 태풍이 온다, 뭐 연예인 누가 결혼한다, 이런 거를 쓰는 거 써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더 큰 기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항상 맞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할 때 지속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네.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낚시를 할 때도 계속 이 낚싯대가 이 바닷속에 있어야지 물고기가 예, 물잖아요. 예, 낚싯대가 없으면은 못 물은 것처럼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예, 그 인컴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번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듭니다. 네. 그래서 돈이 방금 지금 당장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부터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거가 제 인생에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낭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음, 오히려 좀 잘못된 건 없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를 좀 찝어보자.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는 선택이었던 거죠. 잘못된 선택보다는 오히려 그 예, 쓰는 것들이 사실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곤 해요. 되었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 예, 어떻게 보면 스킬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접목을 시켜서 했을 때 음, 그게 더 이렇게 내 인생에 좀 더 자양분이 되고 더 음, 좋다고 할 수가 음,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방금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삶에서. 때로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지만 뭔가 어떤 그 유행에 휩쓸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좋다라고 해서 한다든지 주변 사람의 권유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한다든지 어, 그런 어떤 실패는 저는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뭐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55페이지에 보니까요. 딱 그렇게 네, 써 있네요. 실패는 작은 성공. 그러면서 이 에디슨 이야기가 음, 나와요. 이 에디슨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에디슨이 만약 내 친구였으면은 어떤 생각이 네, 들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대화가 안 통하는 친구다. 멘탈이 갑이면서 참 네,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친구가 있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요. 음,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서 에디슨은 실험을 반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을 막 해요. 근데 뭐 수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좌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수천 번 실패하는 거를.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꽉 막힌 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실패한 적이 없고 나는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수차례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들었을 때는 친구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네, 실패한 거는 너가 인정을 좀 하고 성공한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잖아.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하고 싶어도 그 친구는 아니 나는 실패한 적 없어. 그럼 뭐야 너가 한 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나는 수차례 수천 번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멘탈이 네, 가비면서 음, 그다음에 이제 사이토이트리가 이렇게 쓰죠. 그 건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과거에 여러분들도 실패한 경험이 삶에서 누구나 한 번 또 뭐 많은 실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실패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진다고 해요. 근데 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지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다시 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늪에 빠져드는 거죠. 아무리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늪에 빠져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관점을 좀 달리해서 실패라는 거를 작은 성공으로 이게 그냥 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예, 작은 성공으로 바라보는 것이 네, 좋습니다. 라고 네, 하면서 이 에디슨의 일화를 얘기해 주면서 이 사이토 이토리도 이렇게 씁니다. 상식을 뒤집는 그의 발상.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건 상식을 뒤집는 그의 발상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참 에디슨이 상식을 뒤집는 예, 발상이다. 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그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실패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에디슨처럼 아니 난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거를 찾아냈을 뿐이야. 뭐 가령 뭐 가수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누가 봐도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 실패했지. 그러면 아니 난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가수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아냈을 뿐이야. 이렇게 좀 음, 답답하게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에디슨이 완전 성공하신 분, 그러니까 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전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만든 분, 성공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봤을 때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사실은 이 삶에서 에디슨의 삶에서 제대로 된 필라멘트를 발견하기까지 만들기까지 함께 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배우자 가깝게 있던 그 분들 좀 생각하면은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에디슨과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슨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도 감동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들이 봤을 때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여담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가 뭘 해내서 이렇게 스페이스 X, 테슬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걸 네. 보면 우리가 와 멋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해온 것들을 처음부터 함께 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네.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장벽이 좀 허물어지는 걸 좀 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좀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의 전성기와 지금의 전성기와 나의 지금을
말라. 그러니까 나의 예, 전성기가 있을 거고 저 사람의 전성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전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성기를 보고 우리가 지금 끄덕거리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왜? 예,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내가 되고 싶은 거가 사실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어 그냥 장벽이 생기면서 아 이 사람 완전 어나더가 아니라 이 사람도 나 또한 할 수 있어.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지. 예, 못할 것도 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겨하는 것을 해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에디슨처럼 그게 에디슨처럼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에디슨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언가를 꼭 에디슨이 되지 않더라도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랑 에디슨이요. 예, 그만큼의 내가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그 업적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에디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에디슨이 멘탈 갑이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일화가 또 있죠. 에디슨 정말 멘탈 갑입니다. 이제 참 어찌 보면은 참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67세, 에디슨이 67세였을 때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67세였을 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7세에 평생을 연구한 그 연구실이 몽땅 화재로 불타버립니다. 67세에. 네. 네. 예. 그래서 그가 이뤄놓은 모든 연구 자료들이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모두가 좌절하겠지만은 에디슨은 아까 멘탈 갑이라고 했죠. 에디슨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이제 차분히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네.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내 그 연구실이 네. 불타는 거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알 것 얘기하신 그 같아요. 아내를 네.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 저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지금 장면이다. 이 장면이 우리가 평생 동안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장면이다. 내 연구실이 불타는 장면. 그러면서 그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오류가 불타고 있다. 예. 정말 네. 감사하게도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참, 완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가장 속상한 사람은 에디슨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항상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에디슨이 얘기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아 내가 소중한 내 자료들 내가 평생을 바친 연구실의 자료들이 다 날아가니까 거기서 쇼크를 먹어서 그 자리에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에디슨은 달랐다. 그래서 멘탈 갑 에디슨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어서 얘기를 해 드려봤습니다. 네. 네. 어, 아찔합니다. 네. 아찔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네. 네. 예, 그런 그 적이 정도. 있었나? 예, 네. 우리가 네. 네, 그런 적이 있었나? 한번 예, 생각을 해 볼까요? 네. 예, 그 정도면은 사실은 웬만한 위기는, 예, 글쎄요, 그보다 더 심한 위기가 있을까요? 건강상의 위기를 빼고, 그 네. 정도면은 사실은 저희가 처한 웬만한 위기를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네, 마스터 키입니다. 네. 이미 예, 에디슨 그거를 이제 다 내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 유명해질 수 있었고 또 발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네. 에디슨, 네. 예, 그런 분들은 항상 특징이 보면은 이 마음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접하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네. 볼 때 그분 이미 삶의 어떤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럼요. 네. 다 타서 저기 내가 지금까지 수년간 바쳐서 만든 그 예. 연구 그게 모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 그냥 아 이분은 타고난 그런 예. 네, 마음 챙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75쪽에 저는 이 예. 부분을 읽으면서 보피님 생각이 났거든요. 200세까지 75조. 건강하게. 네. 아하, 이 부분 있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피님께서 아내분한테 나는 예. 200세까지 살 거야.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과연 이 부분을 읽고 얘기를 하신 건지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바로 이 대부분의 스스로의 수명은 85세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언론에 발표되는 평균 수명을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음,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트 히스토리 분이 어릴 때만 해도 인생은 50년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면은 40년이 지난 지금 기대 수명이 무려 두 배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평균 수명이 다시 두 배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스스로 음, 생각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설령 아, 그렇지 못하더라도 200세를 네, 바라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기왕이면 아주 먼 날, 아주 먼 훗날에 죽음이 있을 거라 여기는 게 어떨까요?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음,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인간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바다에 그 낚싯줄을 그냥 넣고만 있어도 뭐 네, 물고기가 막 와서 이렇게 먹던 아니던 아무튼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삶 자체도 네, 내가 그러면 85세까지 혹은 200세까지 그거를 내가 정하는 것 자체가 내 기회를 계속 정하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대한 기한을요. 네. 그래서 네, 200세까지 사실 보표님께서는 네. 아무튼 200세까지 사실 보표님이 생각나서 제가 얘기를 네. 네, 들어보고 아,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억을 못 네. 하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이 네. 이후에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왜냐면은 이 사이토 이토리의 얘기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이제 네. AI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그게 헬스케어 산업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연구를 하기 힘들었던 수많은 그런 자료들의 이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네. 많은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책을 읽고 생각을 했죠. 네. 진짜 이 사람이 200세까지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읽어보는데 여기 딱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네. 이분은 정말 그때 이미 깨달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들 2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걱정과 고민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지금 나의 커리어,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겸손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조금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0세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뭐 1, 2년도 앞도 못 그렇네요. 보는데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돼요. 내가 또 다른 걸 해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떤 걸 개선해야지. 음.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것이 또 200살까지 잘 안 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역시 또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로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지 않나. 네. 그래서 200살까지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베가스에 가서도 어떤 만난 네. 이제 젊은 부부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했죠. 200살까지 네. 앞으로 살 거니까 미국에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200살까지 앞으로 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고 싶은 일을 네. 하시고. 네.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또 여기 이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를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을 입 밖으로 이렇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또 이제 보편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정말 그,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익사이링 하죠. 여러분들 2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느 한 포럼에서 얘기하기를 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AGI가 다른 사람들 젠슨 왕이라든지 엔비디아의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5년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급진적으로 앞으로 2년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네. 시대가 오면은
진짜 그 헬스케어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노화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내가 만약 2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어, 이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한국에 네, 가가지고 제가 그 저희 그 수도권에서 모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그 아마존 샐러들의 수도권 모임에 갔는데 그래서 한 꼭지를 맡아가지고 어떤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끝나고 네, 이제 질문 시간에 보표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 향후 5년 계획이라든지 뭐 10년 계획 그래서 제가 저는 10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네, 웃으시더라고요. 100년 계획이 있다라는 게. 근데 진짜입니다. 100년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음, 디테일하게는 없죠. 100년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굵직굵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년 뒤에 꽃을 피울 일을 지금 살짝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예. 네, 20년 생각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남들은 이해 못 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 커뮤니티를 그러면 언제까지 시작을, 막 남들은 뭐 조급해요. 뭐, 그래가지고 빨리 이걸로 수익화를 해야지, 뭐, 빨리 돈을 벌어야지. 근데 저는 이걸 할 때 최소 10년을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거고, 네, 그냥 로드맵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년 정도 뒤에 해야 될 일을 꽃을 피울 일. 그러니까 그때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일을 살짝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를 네, 좀 이제 또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그거를 이제 한 1년 전부터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나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 거. 내가, 네. 뭐, 수없이 얘기했던 저희 팟캐스트에서. 그런데요. 네. 그 시간이라는 또 개념과 되게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하영 작가님의 그 인터뷰 영상을 좀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청취자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이하영 작가님은 되게 물리와 그 수학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시간적인 개념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과거,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 미래로부터 온다. 우리가 미래를 어떤 거를 정해 놓았으면은 지금이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것에서 이미 지나면 그것이 과거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미래로부터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미래에 그것을 좌표를 딱 점 찍어 놓으면은 지금부터 바뀐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면서 또한 지금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고 우리가 미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은 더 열심히 해서 미래에는 집을 살 거야. 이것보다는 내가 미래에 꿈꾸고 있는 그거에 대해 좌표를 찍어놓고 거기로부터 계속 이제 다가가는 거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진다고 하는 건데 집을 사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한 게 다 맞물려서 되게 재밌는데요. 예. 어, 지난번에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보피님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고 계셨을 때, 예. 그 어떤 그 노 부부님,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이 보피님에게 조언을 그쵸. 해주셨던 그 예.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집을 살려고 열심히 해서 집을 사놓아 보니 병에 걸려서 아내가 네. 떠났다. 네. 네. 그거 보면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항상 지금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찍어둔 그 좌표를 찍어두면서 우리가 지금의 거기로 가는 그 펼쳐지고 있는 그 예.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곧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 부피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모든 게 지금 맞물리는, 습관이라서, 네, 이것이 예. 제대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이 음. 중요하고, 지금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좌표를 잘 찍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하면서 가고 있는지, 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는 되게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은 게 그렇게 하기에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가령 네, 나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생각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 옛날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딱히. 근데 요즘에는 뭐 빌리면 되잖아요. 에어비앤비에. 그래서 빌려가지고 한 3일 정도 그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바닷가에 있는 집에 와이프와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음, 행복할 것 같다. 거기 살면.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가서 3일 정도 지내보는 거죠. 좀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뭐 다른 데에 또 있다가 또 한 번씩 뭐 휴가처럼 가서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두 명이서 열심히 한다면은.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이룬 것과 예, 마찬가지지 않나. 그것을 굳이 음, 뭐 20년 뒤로 보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삶에 어떤 것들을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가. 예, 꼭 그렇지는 네,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트투리의 책에 보면은 7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70페이지에 네네. 보면요. 뭐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음,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네,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파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파동을 보니까 이 그 캐릭터가 파동권이라고 해가지고 장풍을 쏘는데 아도겐인가요? 네, 예. 아도겐. 예, 네, 그래서 뭐 장풍 나가고 그런데 예, 네, 운의 장풍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쉽게 생각한다면은 결국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을 해석하면은 네,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옆에 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네,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 설령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가야 돼요. 음, 예, 가서 네, 그 비용이 나한테 어떠한 이로움을 가져다 줄지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네. 비용을 뭐 200불을 쓰거나 뭐 50만 원 썼을 때 나한테 무조건 뭐가 떨어지겠지. 거기서 계산기 두드려 보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쵸. 어, 거기서부터 이제 네. 운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이제 세미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세미나에 가보면 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세미나에 가면 내가 가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계단에 두드려 보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가보는 거죠. 예, 가서 그런 데 가면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 주변의 환경을 자꾸 계속 그 운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걸로 바꾸고요. 네. 좀, 만약에 그 그렇게 이제 그 여건이 되지 않는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금전적인 여건이 네.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바로 이 책에서 나와요. 그냥 이렇게 나는 참 행복해. 그리고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이거를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하나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요 저 50만 원 내고 거기 갈 여유가 없습니다. 50만 원이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운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50만 원 빌릴 것 같아요. 예. 빌려가지고 네,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기 오고 싶어서 50만 원 빌렸는데 나한테 50만 원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리는 거죠. 그 사람한테 네, 빌려가지고 내가 원래 꾼 사람한테는 돈을 갚는 거죠, 바로. 근데 이제 네, 그러면 운 좋은 사람한테 돈 50만 원 빌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락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네, 그럼 이제 또 네,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갚는 거죠. 뭐 10만 원, 15만 원 갚고 15만 원 갚고 그렇게 되면 네 번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생각의 차이인데요. 예,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디 가는데 50만 원이 없다. 근데 너무 나한테는 너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되니까 차라리 주변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5명한테 돈을 꾼 다음에
내가 정말 생각했을 때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은 일단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5명 사귀어요. 그래서 그 5명한테 10만 원씩 꿔요. 그래가지고 다시 갚고 그 10만 원 빌린 사람한테 다시 갚으면 되잖아요. 네. 다시 갚으면 네. 운 좋은 사람이랑 5명이랑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정말 있는 일입니다. 예. 되게 유명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그 건물 사업을 하신 분인데요. 건물 사업을 처음 하시기 전에 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 호텔을 음. 사기 위해서 그 돈을 꿔서 그렇게 해서 그 호텔을 되게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또 꿔서 또 그 호텔을 또 크게 키워서 다 갚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신 분이 계신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에 대해서 또 연이 많이 막 닿고요. 네. 되게 충분히 있는 일이고, 네. 예. 있을 법한 일인데요. 네. 저는 돈을 꾸거나 누구한테 신세를 지거나 이런 걸 정말 못하는 예. 성격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 그 말은 그것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예, 잘 못하지만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예. 근데 이제 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 부탁이잖아요. 부탁을 잘 못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래서 네. 부탁이라는 걸 하지 말자. 교환을 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10만 원을 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10만 원 좀 빌려줘. 이거는 내가 이제 부탁이잖아요. 근데 네. 10만 원에 상응한 뭔가를 주면 되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10만 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야 돼. 네.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빌려줘. 이렇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다. 내 성격상도 그렇고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네. 성격도 아니고 나의 결과 맞지 않다. 아, 그리고 좀 마음이 불편하다. 아, 그렇다면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뭔가? 아, 그 친구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나를 보니까 역시 이것도 역시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나를 보니까 네. 내가 그 친구한테 이런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 교환을 하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 너를 위해 해줄게. 음, 그러면은 이제 대등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령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 대해서 좀 평소 배우고 싶은데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10만 원을 꿔? 그러면은 영어 잘하는 분이 생각 못 할 거란 말이죠. 그냥 10만 원 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10만 원 빌려줘. 대신에 너가 보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좀 잘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3번 레슨 해줄게. 1시간씩 3시간. 음, 그러면 네. 날 10만 원 좀 꺼줄 수 있겠니? 그럼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 비용으로. 음, 네,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아마 좀 네. 여러분 이 히로님뿐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부탁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돼서요. 저희 46번째 시간 네, 사이트 네. 이토리 1% 부자의 법칙 네,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되게 이제 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는 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앞으로 이 부에 대해서도 함께 더 심층적인 그런 영상과 접목시켜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궁금하시거나 또 저희 채널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또 좋아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 단톡방도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네, 한 번씩 나눠주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47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사이토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으로 역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보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로였습니다.